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북한이 어제 63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어제 오후에 윤 대통령의 한미연합 화력 훈련을 주관했는데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이 또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사실 네. 북한이 이제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하고 나서 곧 네. 우주발사체를 다시 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우주발사체는 안 쏘고 어제 탄도미사일을 동의로 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에 대통령 주관에 열렸던 그 화력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고요. 그다음에 군 당국에서도 이제 쏜 미사일에 특별한 기술적 진전이 있거나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반발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새로울 게 없는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가 이제 오후에 있었던 화력 경면 훈련 이거에 대한 반발이라는 건데 네, 우리가 사실 훈련을 한 적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훈련할 때마다 북한이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그럼 어제 화력 경면 훈련에 반발해서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하면 그 정도로 이 어제 오후에 있었던 화력 경면 훈련이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어떤 중요하고 그런 훈련이었습니까? 예, 우선 위협이 되는 중요한 훈련이었죠. 한미의 첨단 무기들이 동원되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훈련할 때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훈련 때마다 북한이 종종 해왔습니다. 네. 2, 3월에 있던 키리졸브나 포리글, 그다음에 우리가 UFG 이런 연습 때 늘 쏘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늘 쏜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미연합 훈련의 연습이나 훈련의 중요한 훈련일 때는 아주 자주 쏘았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싱하이밍 대사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죠. 네. 한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 신원식 의원인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방중을 2차례에 걸쳐서 12명이나 하는 거는 네.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시기적으로? 싱하이밍 대사가 망발 이후에 직접 사과나 해명도 없고요. 중국 정부 대응도 석연치 않습니다. 더구나 더 좀 저는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지난 수요일인가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왜 갔느냐 싱 대사를 만나러 간 거. 그 처음에 싱 대사가 그냥 밥이나 먹자 해서 갔는데 쉽게 말해서 쏘갔다 뒤통수 맞았다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만난 게 부적절하다고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나는 그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무능했다. 이건데 참 그것도 황당한데 그런 상황에서 또 갔다. 이것도 역시 좀 황당합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약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빈 방문이었어요. 그때 야당이 정식으로 같이 가자고 늘 이제 국빈 방하니까 여야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모양새가 좋아서 요청했는데 민주당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가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방중단 일정하고 누구 만난지 고위 관계자란 말은 하는데 누가 만난지 불분명해요. 그럼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는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을 간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 외교 자체를 저는 건전한 의원 외교 자체의 긍정성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닌데요. 의원 외교라 하면 그래도 우리가 격에 맞아야 되잖아요. 공식 일정이가 누굴 만나고 주제가 뭐고 지금 민주당이 경제 관련 어제 출발한 문화 관련 누구를 만나서 뭐 한다는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났다는 게 경제교류는 차을학회를 만나도 차을학회는 공자학원하고 똑같이 중국의 통일전선전술의 선정기구입니다. 그거 만났고 그다음 문화교류를 한다면서 티벳 가서 상임위 부주임? 그 티벳이라는 자치구의 상임위 부주임 그 주임도 아니고 부주임 11명 중에 1명을 만나서 티벳 인권 탄압하는 위장 문화행사에 그걸 간다? 그래서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의원 외교를 하는데 저는 의원 외교가 아니고
그냥 중국에서 돈을 낸 의원 외유고 예. 중국에서 돈을 내고 갔으니 중국 입장을 대변하고 예. 또 대한민국보다는 중국 측 입장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민주당의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신원식 의원 지적하신 대로 그 티벳 방문을 대해서 좀 문제 삼는 네. 목소리를 좀 실었던데 특별히 중국 중에서도 티벳 방문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티벳 독립운동에 거의 100만 명 정도를 예. 죽인 거로 우리가 대개 추산을 합니다. 뭐 일단 추산이죠, 그건 뭐. 예, 뭐 그런 워낙 보도들이 많이 되고 그동안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 중에 그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전쟁 중에 나는 그 민간인에 대한 어떤 반인도적 범죄지만 완전히 그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는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 나치에 그다음에 킬링필드 그다음에 나중에 밝혀지면 조사가 되면 티벳도 뭐 그거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상당한 인권 탄압입니다. 그런데 워낙 국제적으로 그 비난 여론이 강해지고 이러니까 중국이 위장하는 행사거든요. 그게 왜 갑니까? 좀 심하게 비유하면 나치 선전 행사에나 그다음에 킬링필드 이런 행사에 크메르루즈 행사에 간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 문명적 인식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뜻밖입니다. 예. 자,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요. 이번에 아마 방중단에 있는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한중 관계가 싱대사 반환을 계기로 악화한 상황에서 지금 가는 게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방중에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대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더 많이 만나고 더 한다는 거, 그렇죠. 뭐, 김태현 의원 말을 동의한다 싶다. 그건 누굴 만났습니까? 그 경제당, 김태현 1차로 가신 경제 회복 그건데 중국 경제의 중요한 키맨을 누굴 만났나요? 무슨 중국의 어떤 의원을 만났습니까? 중국의 무슨 행정부의 핵심 인물을 만났습니까? 공산당의 핵심 관료를 만났나요? 그냥 고위 관계자라는 것 적시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차을학계 만났습니다. 차을학계는 국제적으로 공자왕과 함께 통일전선 전술 공산당 공작기관이에요. 그래서 누굴 만나고 왔냐고 김태년 의원은 중국의 영향력 있는 누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외유라고 하는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가 아니라 외유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신원식 의원이 이 싱하이밍 대사가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한 바 있고 더 나아가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추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추방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한중 관계가 단기적으로 좀 악화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호 존중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추방시켜야 그다음에 중국 오는 다음 돼서 조심하게 될 것이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중국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보면 아무래도 중국 대사로 만나고 중국 대사가 외교 활동하는 데를 앞으로 원활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개선을 하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무시하고 중국 주권을 침해한 적이 있나요? 중국이 기척 사유가 있는 중국이 정상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발전은 중장기로 된다고 보고요. 저는 싱하임 대사와 연결해서 우리 국민들이 몇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싱하이밍 대사처럼 대한민국 건국 이외에 저렇게 상식에 어긋난 외교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만일 미국, 일본 대사가 싱하이밍이 한 10분질 정도의 무례를 범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항상 아무리 우리 국가의 주권과 자존을 짓밟아도 중국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 하고 우리 용서를 하고 수용을 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예요. 네 번째는 지금 중국이 한 것처럼 지난번 외교부가 한 것처럼 초치하고 항의하는 거로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야 한국이 그 정도 하고 뭐 대충 넘어가더라. 네. 앞으로 더 세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런데요. 싱하이밍 대사 추방에 관해서 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하면 중국도 우리 대사를 추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계가 계속 악화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한중 관계를 국교 단절까지 생각하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의원의 이런 생각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요. 예.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한테 폭력을 행사한 폭력배가 네. 경찰에 고소를 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다시 나중에 보복하면 어떠냐? 2차 가해하면 어떡하냐? 예. 참자.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어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원칙은 동일 원칙을 모든 나라에게 공통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늘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서 국격에 맞는 외교 행동을 하지만 적어도 우리 주권과 자존심에 선을 넘는 것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을 하면 저쪽도 온갖 핑계를 대서 맞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잠깐 갈등이 있지만은 예.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중국도 반도체 등 예. 한국이 필요한 나라예요. 한국도 물론 필요해요. 예. 나중에 결국은 비온 뒤에 땅 굳는다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도 깨달을 거예요. 한중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이신데 단기적으로의 경제적인 충격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왔고 주한미군이 훈련을 가다가 과실로 여중생을 치워서 우리가 촛불 시위를 했는데 한미의 경제적 문제가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게 경제적 문제가 걱정이 되신다면 미국산 소고기 아무 문제 없는데 그 괴담 퍼뜨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데 사드 전자파에 몸 튀긴다고 선동했는데 그때는 왜 중국보다 훨씬 더 경제적 문제가 더 상호 의존성이 심화가 돼 있는 미국하고는 왜 그렇게 걱정 안 하셨나요? 그다음에 죽창과 선동을 주구창창 부르면서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는 걱정을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미국, 일본 위주로 하고 중국은 아주 소홀히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똑같은 원칙. 왜 선택적 애국심과 선택적 판단을 늘 중국에만 별도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특히 민주당 있는 민주당 계열의 어떤 정치인들은 늘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왜 특별하게 그 기준을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 말 겉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을 위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그게 바로 최상의 전략이고 그게 결국 최상의 국익이라는 말씀을 우리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민주당은 왜 북한, 러시아,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보이느냐 의구심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다 우리 이 좀 정상적인 어떤 판단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특별하게 북중러가 사실은 반문명, 반인권 사실은 지금 현재 전체주의 국가의 대명사고요. 힘에 의한 즉 전쟁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거나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삼축인데 왜 여기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럼 그 생각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또 색깔론이 자꾸 비난을 하니까 아마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한말에 무너져 내리는 반문명적인 청나라한테 기대했다가 또 러시아에 기대했다가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